예,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인 인증을 받거나 본인 인증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우리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캡처 화면을 그냥 무분별하게 무심코 공유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뭐 며칠 동안 계속 핫하게 문제가 됐던 그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겠죠.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명예훼손 등으로 당연히 처벌받겠죠.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연예인이 뭐 전자발찌를 위치 주적기를 벗어났다 뉴스가 나오면서 이 성범죄자 알림이가 어떤 대국민 홍보가 많이 됐었죠.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이 연예인이 2012년에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살고 2015년 7월까지 소감 생활을 하다가 출소했다가 이제 3년간 전자발찌 착용하다가 벗었는데 아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2년 더 남아 있어가지고 고용욱의 연예인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도 올랐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림이 서비스가. 그래서 이 성범죄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우리 여가부나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내 서비스였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PC뿐만 아니라 애플, 그러니까 앱으로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든지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그리고 실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이 어떤 건지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된 신상 정보를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 커뮤니티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경고 메시지까지 나와 있는데 공개 정보가 알림이를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공개된 정보는 아동 청소년 보호 위해서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되며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경우 같이 악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서 공개 대상자의 어떤 고용, 뭐 시설 이용, 교육이라든지 차별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공연히 사실이나 뭐 허위 사실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이 알림이 홈페이지 하단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목적이 어떤 성범죄자랑 사귀는 지인을 뭐 구출하겠다 또는 도와주겠다는 목적이든 아니면 그 다른 목적이든 성범죄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든지 본인이 보는 것 외에 외부로 유출한다든지 타인에게 공유하게 되면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적시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2년의 징역 그리고 허위 사실 같은 경우는 5년의 징역 처해질 수 있고 이걸 만약에 정보통신망으로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형이 더 올라갑니다. 뭐 허위 사실 같은 경우는 최대 7년 그리고 사실 같은 경우에는 3년인가요? 그렇게 이제 처벌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이제 아까 10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이 명예훼손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톡방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역시도 소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뛰어넘었다면은 그래서 제가 삭제하라 빨리라고 상담을 해줬고 이 범죄자 정보를 고지해주는 성범죄자 알림이가 동네에 위치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줘서 범죄 예방을 막기 위한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이트가 개설된 이후에는
처음에 개설됐을 때는 조금 이용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용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작 이제 사이트 범죄 예방 효과라든지 재범 완화 효과는 낮은 게 아니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알림이 프로그램 계속 깔아야 되고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뭐 검색이나 절차가 번거롭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 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공개 사이트에 올리는 게 아니라 지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범죄 정보를 보내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말씀들도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성범죄자, 성전과자, 성범죄 전과자라는 그 사회적 평판을 뭐 떨어뜨리는 행동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걸 알렸을 때는 현행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처벌,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정보를 누군가에 알리고 싶다. 그러면은 알림이 어플을 깔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예. 지금 말씀 아까 주신 것처럼 BJ가 강제로 술 먹이고 또는 고의적으로 술 먹이고 성폭력했다. 그리고 카메라 이용해서 촬영했다. 그걸 외부 또 유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성범죄자 알림이에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